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네. 이제 저희가 좀 시의성 있는 이슈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했던 주제들을 살펴보면 전기차 경쟁, 뭐 넷플릭스라 디즈니, 스트리밍 경쟁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우주 전쟁, 다 이렇게 배틀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런 관련된 주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과연 승자는 누구인가? 음원 음원요? 스트리밍. 네. 그러니까 노래 듣는 거죠? 뭐 쓰세요? 저는 쓰시는 거 있어요? 유튜브 그 프리미엄 하면 이제 음악 맞아, 공짜로 네, 할 수 있죠. 이게 닫아도 들리잖아요. 맞아요. 꺼도. 맞아. 그래서 저는 즐겨 듣고 있죠. 예. 소장님은요? 전 멜론. 아, 근데 국내에서는 이렇게 멜론이나 뭐 지니 뮤직, 벅스 이런 거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 뮤직을 하는데 의외로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는 유튜브 뮤직의 점유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 유튜브가요? 네, 의외였는데 네. 그 마켓 쉐어를 이제 표로 가지고 와봤는데 거기 보면은 스포티파이가 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애플 뮤직이 16%, 2위, 아마존이 13%. 아마존도 이제 프라임 서비스 회원들을 통해서 무료로 음악이다. 나눠준다고 그치, 해요. 그치. 유튜브 뮤직이 8%라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유튜브 뮤직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국내에서는 꽤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접근성이 강화가 됐고 최근 몇 년 동안 이 유튜브 뮤직이 신흥국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점유율을 높여 나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신흥국에 포함되는 것인가? 우리나라가 갑자기 시간국에 젊은 세대 아닌 들어갈걸요? 것 같다. 유튜브 뮤직. 생각해보니까 나도 미국에 있을 때는 애플 뮤직 그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국내에서는 대안이 확실히 없어서. 뭐 통신사랑 연동이 된다든지 해서 국내 토종 스트리밍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스포티파이가 공고하게 1위 사업자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전체적인 구독자가 올해 1분기 4억 8,700만 명이라고 하니까 저는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그러니까요. 구독을 음악을 해서 듣네요. 많이 음악을 듣고 들어요. 있구나 생각을 했고 신규 가입자가 1,950만 명 1분기 때 그랬고 코로나 덕분에 더 빠른 증가세로 작년 한 해 동안에만 1억 명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3억 명대였는데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4억 명대로 4억 명대 후반으로 올라온 상황이고요. 저는 솔직히 승자가 유튜브 뮤직이 궁극적으로는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어서 예측을 하지만 뭐 구글에 대해서는 이제 소장님도 앞서 진단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스포티파이가 어떤 기업이고 스포티파이가 향후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해요. 세계 1위 음악 스트리밍 업체입니다. 앞서 1위군요. 말씀해 드렸듯이 점유율 32%를 차지하고 있고요. 음원 업계의 넷플릭스다 이런 또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2006년에 만들어졌고 미국으로 진출한 건 2011년. 그러니까 의외로 이걸 미국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스웨덴에서 본사를 둔 스웨덴 업체라고 하고요. 2018년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총 7천만 곡의 음악, 40억 개의 플레이리스트.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보유량.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 엄청난 보유량이고 이 빅데이터가 진짜 가치가 크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했는데 국내에 상륙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올해 2월 달에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출시를 했었는데 앞서 이제 멜론 사용하신다고 했고 또 지니뮤직, 벅스 이런 거에 밀려가지고 국내에서는 생각보다는 기대 이하로 좀 저조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스포티파이 가장 큰 장점은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건데 무료로 들을 수 있지만 광고가 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 뮤직이랑 비슷한 건데 그 광고를 없애려면 요금제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좀 넷플릭스랑 비슷하더라고요. 1개월에서 한 3개월 무료 구독권을 주고 그 이후에 이렇게 연장하는 방식인데 한 명 쓰는 경우에는 월에 1,900원. 좀 비싸요. 비싸네. 프리미엄 듀오라 그래서 계정 2개를 2명이서 쓸 수 있는 게 월 16,350원. 그래서 국내 경쟁사들보다는 가격이 좀 비싸고 비싸네. 뭐 학생 할인이라든지 가족 이런 번들 요금제가 없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국내에서는 더욱더 인기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스포티파이를 좀 자세하게 다뤄보는 이유는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2분기 맞아요. 실적 맞아요. 발표를 네. 하면서 그때 이제 본부장님이 쇼피파이랑 스포티파이가 같이 실적을 공개를 해서 헷갈렸다. 그때 못 나왔죠?
좀 네, 아쉽다는 네, 평도 못 나왔을 있고 거예요. 네. 이제 약간 비등비등하게 갈리는데 발표 이후에 주가가 떨어졌어요. 이건 이제 악재 쪽에 더 무게를 실은 경우인데 지난 한 주 동안에 6% 하락을 했고요. YTD 기준으로도 27% 스포티파이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 발표했던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논쟁이 있으니까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8일에 실적을 공개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해요. 유료 가입자와 광고 매출이 특히나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팟캐스트, 그러니까 음원 스트리밍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팟캐스트 분야를 엄청 키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광고 매출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2분기 매출,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200만 유로. 그러니까 이게 스웨덴 업체다 보니까 유로로 나오더라고요. 예. 한화로 163억 원 이렇게 레베뉴 자체는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사실 우리가 넷플릭스나 SNS 기업들 볼 때는 월간으로 활성 이용자 수가 얼마나 늘었냐 그래서 이걸 MAU라고 하거든요. 이 MAU가 가장 중요한 수치로 집계가 되는데 2분기 말 기준 이 MAU가 3억 6,500만 명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하기는 했지만 예상치를 밑돌았어요. 그래서 매출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양호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를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하회를 하면서 실적에 다소 아쉬웠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가가 지난주에 6% 하락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쪽은 이 MAU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신규 가입자가 늘어났고 또 매출, 영업이익 등 대부분의 주요 지표가 예상보다 높았다. 그리고 2분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뭐 4, 5, 6월을 봤을 때 4월달, 5월달은 좀 구독자 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마지막에 가면서도 성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3분기 쪽으로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CEO가 밝혔고요. 성장이 둔화한다고 하기에는 앞으로는 유료 구독 그리고 광고가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3분기 가입자는 3억 8,2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스포티파이가 여러 가지 전략들을 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1위인 만큼 1위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렇게 막 백조가 호수 안에서 발바닥 이렇게 헤엄치듯이 해야 되잖아요. 가장 지금 추구를 하고 있는 게 스포티파이 하이파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와이파이의 약간 윗버전이라 해서 하이파이? 하이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무손실 고음질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올해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 음질이 CD급이라고 해서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해요. 저는 사실 음악을 막 그렇게 고음질로 듣는 편은 아닌데 아니,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이 이어폰의 문제 아닙니까? 기기도 예, 굉장히 예, 예, 중요하긴 예. 한데 걔네가 잘 싸줘도 그쵸. 나 5,000원짜리 사서 들으니까 5,000원짜리에서 무슨 음악을 그럼 약간 뭘 막에 들어요? 하나 쌓여서 들리는 같은 느낌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5,000원짜리는 뭐 클래식 다 똑같아. 아니, 모든 좋은 음악이 음질로 듣든 아니든. 좋은 음질이 아니라 음악이구나. 음악이 나오고 근데 이게 있구나 그런 정도? 거예요. 네. 넷플릭스도 이제 뭐 1단계 구독 서비스를 사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프리미엄 안 사용하고 가장 기본을 사용하면 뭐 그러니까 화질이 낮아요. 그럼 아무리 좋은 TV로 보더라도 그러니까요. 화질이 낮거든요. 그래서 이게 음질에 좀 저는 사실 영상은 HD로 보는 게 좋은데 음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센시티브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정말 난 약간 센스티브. 그래서 그래요? 이런 분들이 이제 하이파이 나는 나오는 약간 거를 그 엄청 베이스가 기다리는. 둥둥둥 하고 울려줘야 돼. 아 그래요? 다 이런 이렇게 구별이 이런 되게. 이어폰은 절대 울리지가 않아요. 이런 이어폰은 울리지가 않고. 나는 약간 흥이 많은 사람이라서 각자 차이가 있구나. 근데 둥둥둥 해줘야 돼.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왜 들었냐면 네. 이 스포티파이가 만약에 뭔가 차별화시켜서 잘한다고 그래도 하나 더 서비스가. 이런 거에 대한 또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제가 또 네. 말씀을 드리려고 아, 역시 아, 예리하십니다. 네, 그래. 스포티파이 커넥트라 그래서 스포티파이가 최대한 많은 기기랑 협업을 해서 고음질 음원을 즐길 수 있도록 스피커 제조사들과 협력을 강화를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막 우리가 잘 아는 뭐 뱅앤올룸스라든지 뭐 보스라든지 이런 스피커 제조사들이랑 협력을 해서 스포티파이 음질을 최적화돼서 들을 수 있게끔 강화를 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기기를 옮겨 다니면서 내가 뭐 이어폰으로도 듣다가 스피커로도 듣다가 뭐 아이패드로도 듣다가 이렇게 기기가 호환이 잘 되게끔 스포티파이 커넥트라는 거를 출범시켰다고 하고요. 앞서서 제가 팟캐스트에 얘네가 엄청 공을 들이고 있다고 했잖아요.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이제는 팟캐스트 쪽에 이제 엄청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래서 팟캐스트 업체들을 많이 인수를 했고
유명인들을 영입을 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랑 미셸 오바마. 와. 그런 네, 그런 분들이 단독으로 독점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영입이 되는 분들이 네, 해리 왕자도 영입이 되는구나. 그런 분들을 돈을 많이 주면 그러니까요. 근데 그 전 대통령들은 잠깐 드리는 얘기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섭외가 됩니다. 아, 돼요? 그럼요. 엄청 그래서 비싸던데. 뭐? 우리 한국경제 TV도 포럼 같은 거 할 때 클린턴 맞아요. 대통령 모셔오고 부르고 그랬잖아요. 되는군요. 올해 초에 클럽하우스가 국내외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클럽하우스 뭔지 아세요? 클럽하우스를 저한테 많이 골프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클럽하우스를 저기 춤추러 가고 뭐 이런 데 아니에요? 저기 모여서 댄스. 근데 뭔지는 아시죠? 아니 그러니까 대충 아는데 오디오 뭐 스트리밍 전 서비스라고 해야 참여하지 되나? 안 해서 몰라요. 그게 애플에 있는 이제 거니까. 네 맞아요. 네. 애플만 그땐 네, 애플만.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뭐 돼요? 안드로이드에서도 돼요? 돼요? 가능을 오. 하고 초대장이 없어도 그래요? 되게끔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잘 안 하나씩 돼가지고. 많이 좋아졌네. 근데 이렇게 클럽하우스처럼 라이브 오디오 플랫폼인 그린룸이라는 거를 또 만들었다고 그린룸.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크리에이터들을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포티파이 크리에이터 펀드를 런칭을 해서 이 라이브 오디오 크리에이터를 위한 자금 지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단순히 음악을 듣는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오디오 챗도 하고 미셸 오바마 같은 사람 영입해서 팟캐스트도 하고 커넥트라 그래서 기기들 호환성도 높이려고 하고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우리 새 섭외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요. 여기 더 글로벌 라운지에서 저희가 엄청나게 열띤 홍보를 해드릴 수 있는데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3억 명이 넘는 이용자들의 패턴이라는 빅데이터를 보유한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 음악 추천 알고리즘이 되게 정교하고 세분화되어 있어서 개인들이 이렇게 듣다 보면 이거 내 스토커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음악 추천이 진짜 나에게 최적화되어 있다고 해요. 개인 서비스가.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취향 음악을? 네, 내가 뭐 디즈니 음악만 듣는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와 관련된 느낌의 음악들을 쫙 추천을 해주는 거죠. 나 동요만 나오겠네. 애기 틀어주느라고. 동요만 나오겠어. 아티스트 위주의 서비스가 잘 발달돼 있어서 팬덤 확보가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방탄소년단이나 뭐 블랙핑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아티스트를 확보하고 있으면 그 아티스트를 팔로우하는 팬들을 또 이렇게 구독자로 영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한계점도 존재를 하는데 넷플릭스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동영상 OTT 업체의 강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넷플릭스가 재미난 자차적인 콘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넷플릭스가 주가가 많이 오른 점도 있었는데 이게 OTT에서는 가능하지만 음악에서는 단독으로 뭔가 음원을 공개한다든지 하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죠. 왜냐면 아티스트들 소속사랑도 섭외를 해야 하고 오리지널로 만들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하나 방법을 강구한 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원들을 또 많이 만들고 있다고 해요. 인공지능? 네, 그거는 저작권료를 줄 필요도 없고 상당히 그걸 뭐 아티스트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음악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점들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투자 의견을 정리를 해볼 텐데 구겐하임이 최근에 목표 주가를 254달러에서 26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악재가 여럿 있긴 하지만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연초 이후에 제가 YTD 기준으로 27% 마이너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악재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다소 아쉽게 나왔더라도 조정을 이미 받았다. 그래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죠. 그래서 신규 사업들이 진출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1위 사업자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크고 UBS 역시 한 이틀 전에 매도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업 시켰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이 관심 가질 만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걸 좋다고 봐야 될지 나쁘게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캐시 우드가 이 스포티파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쁘다고 보시면 돼요. 요새는 좀 동시에 같은 반대로 생각. 아유 그 언니는 또 뭘? 캐시 우드가
지난 4월부터 네. 꾸준히 스포티파이 주식을 더블다운이라 그래서 아주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더 사고 있는 거예요. 나쁜 거라고 볼 수도 있겠고 뭐 일각에서는 그만큼 장기적으로 보고서는 들어가도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투자 의견들까지 정리해보면서 음원 스트리밍 업계의 강자는 누가 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뮤직이라고 봤지만 지금 1위 사업자는 스포티파이라는 점 여러분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7천만 곡 있잖아요. 네. 보통 다 듣는 음악 해봤자 얼마 안 몇 백만 되죠. 곡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7천만 곡 있다는 한 건 별로 번도 안 들은 예, 곡이 예. 굉장히 많대요.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어쨌거나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솔직히 이제 지금은 이제 듣는 이런 거보다는 보는 시각적인 걸 더 많이 그건 선호하는 맞아요. 예, 맞아. 돌아가고 있다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스포티파이는 음악을 듣기 위해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저는 유튜브 뮤직을 들을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했다 하다가 음악을 듣다 보니까 왜 이걸 듣니? 이걸 들어야지. 저 화면 뜨더라고. 들은 케이스거든요. 애플은 애플 기기 쓰면서 애플 뮤직 들은 케이스가 저희 딸내미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뭘 하다가 들어오는 거하고 네네. 딱 이걸 듣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가 다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스포티파이에 대한 그 명성이 솔직한 얘기로 그 팬덤이 유튜브 혹은 뭐 애플 이상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진입 장벽이 좀 예. 높게 느껴지기는 해요. 예, 예. 애플 기기를 쓰는 사람들은 애플 그냥 뮤직, 우연히 듣는 거예요. 우연히. 유튜브 예, 보는 예. 사람들은 유튜브 뮤직 예. 가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차라리 뭐 넷플릭스처럼 킹덤은 거기서 봐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그렇죠. 이 음악은 거기서밖에 없어. 한다면 들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음악 아까 말씀하신 다 같이 듣는 건데 맞아. 이왕이면 내가 듣는 거에서 듣는 게 낫지 새롭게 또 스포티파이를 새로 가입해서 깔고 듣는다? 저는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티파이가 처음에 나올 때부터 이 기업에 뭔가 어떤 차별점이 뭔가 차별화가 돼야지 성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음악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음악 강조하는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거 5천원짜리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런 층도 다 무너뜨려야 돼요. 제가 만약에 이걸 들을 때 솔직한 얘기로 만약에 영상 본다 그러면 목소리가 잘 들릴 수 있겠죠. 아주 또렷하게. 아니면 못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용을 듣는 거기 때문에 그냥 들어요. 5천원짜리. 근데 저를 같은 데 흡수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보게 되면 스포티파이는 뭔가 좀 번거로운 것 같아요. 또 가입하고 또 들어야 되기 이게 때문에. 약간 구독도 해야 그 되고. 제너레이션 타겟을 제대로 마케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보통 진짜 딱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요즘에는 뭐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면서라고 하는데 맞아요. 또 조금만 저부터라도 나의 세대가 조금 올라가 버리면 음악 자체를 딱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탁 틀고 이렇게 앉아서 듣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차에서 듣거나 맞아요. 아니면 요리할 이동할 때 때 듣거나 듣거나. 청소할 때 듣거나 그냥 뭔가 어떤 내가 다른 어떤 멀티태스킹을 하면서 듣느냐 아니면 정말 탁 앉아서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은 노래를 듣고 싶은데 요즘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음악을 찾고 뭘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제너레이션별로 마케팅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노래가 많다고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뭔가 차별점이 나올 때 그때 좀 보면 어떨까 말씀드리고요. 캐시우드 누님이 참고적으로 이거 샀지만 지난주에 또 로빈훗을 또 맞아요. 걷어들이면서 네. 뭔가 좀 생각 자체가 걷어들여. 예. 저랑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로 판단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이 기업만 보시면 좋은데 약간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네, 안녕하세요. 해담경제연구소장 어예진입니다. 여기 또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신다고 해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려고 왔고요. 한국경제TV 앵커 전세원입니다. 제가 뉴스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저의 색다른 면들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거면은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다시 해야겠다 이거. 너무 말이 길어졌다. 네. 뭐 바야흐로 뭐라고 그러지? 그런 시대에 왔는데 근데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려운 얘기 하면 그냥 쉬운 얘기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못 믿지만 언니 믿고 따라와.